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입니다. 오늘은 평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진찰하는 과정에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 많이 먹지 마라, 짜게 먹지 마라,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조언이 얼마나 무책임한 거짓말이 되는지 의사 자신도 모르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환자는 영양 편중에 빠지고 엉뚱한 건강관리에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언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환자에게 치명적인 건강 지도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경호생각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즉 의사는 환자의 병세에 따라 복약 처방을 하고 수술로 질병을 치료하는 전문가이지 건강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꼭 의사에게 건강 지도를 부탁하고 그 의사의 말을 성경 말씀처럼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잘못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의사에게 건강 지도를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요구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기 먹지 마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왜 의사들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할까요? 이건요, 2015년 10월 26일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가 적색육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근거로 대다수 의사들이 고기는 암을 일으킨다고 믿고 하나같이 반복해서 고기 먹지 말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로 본다면 이 발표가 겨우 10년 정도 되는데요. 10년 전에는 이러한 이론이 없었다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 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커다란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기 자체가 발암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가공 과정이나 요리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경고한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세계적인 내과학회보에 실린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의 육류 유해성 연구들이 대부분 관찰 연구에 의존하여 증거의 확실성이 낮아 건강상 문제가 크지 않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존의 적색육이 위험하다는 권고안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현재의 붉은 고기 섭취량을 줄일 필요가 없다라는 파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들이 흔히 말하는 고기가 해롭다라는 근거들이 사실은 신뢰도가 낮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그런 관찰 연구에 근거하고 있어서 이런 연구들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또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 대다수의 과학적 논문 발표는 논문 작성 시 임의적 재료를 선정하거나 임상적 통계의 오류 등으로 언제든지 그 진실이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사실 육류는 그 자체가 완벽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사들이나 영양학자들은 모두가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곡물과 채소를 기반으로 할 때의 논리입니다. 즉 곡물과 채소는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는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육류는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성분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먹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동물성 지방이 몸에 나쁜 것으로 인식된 원인을 찾아보면 식물성 기름 회사들이 자기 회사의 물건을 팔기 위해 동물성 기름은 몸에 나쁜 것으로 의사들을 이용해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과학적 논문들을 통해 동물성 지방이 나쁘다는 말들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영국 BBC 방송에서 지구상의 식재료 1000여 가지를 정밀 분석한 결과 영양가 높고 몸에 좋은 식품 100가지를 선정해서 발표했는데요. 돼지 기름인 라드가 100점 만점에 73점을 받아서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점수는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나 토마토보다 아주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돼지기름의 지방은 포화지방보다 불포화지방이 높고 이 속에 올리브유의 주성분인 올레산이 약 50%나 들어있습니다. 올리브유가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인기식품이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올레산이 돼지고기 지방에 잔뜩 들어있습니다. 이 화면은 유튜브에서 캡처한 것인데요. AI로
만든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포크팻이라고 해서 돼지기름 라드가 8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73점. 토마토가 그 밑에고 고등어도 밑에고 양배추도 밑에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 돼지고기 기름뿐만이 아니고 육류의 기름들이 과연 꼭 나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방송을 시청한 경호생각 가족 여러분께서는 이제부터 쉽게 산패되고 오메가6 기름이 다수인 식물성 기름보다는 차라리 돼지 기름인 라드를 더 애용해서 혈관 건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들의 습관적인 거짓말, 짜게 먹지 마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사들이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짜게 먹는 나라 한국과 일본 사람이 장수국가라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한국과 일본은 WTO 권장량의 2배에서 3배 이상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음식이 우리 음식보다 더 짜게 느껴지는 것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나트륨은 신경전달과 근육운동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전해질이고 특히 소금은 각종 전해질이 들어있는 건강의 명약입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짜게 먹어서 몸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은 주로 혈압이 높아지고 신장질환에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모두 일시적이고 또한 우리 몸은 정교한 자동 조절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몸이 원할 때 짜게 먹고 농도가 높으면 물을 먹어서 알아서 배출하게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강제는 필요하다는 것이 인체의 항상성입니다. 특별한 기저질환자나 특이 체질을 제외하고 건강한 신체의 경우 오히려 강제적인 저염식은 부작용과 생명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염식의 부작용을 잠깐 보면요. 기력 저하, 소화액 분비 감소, 내부종, 저나트륨 혈증, 그리고 각종 피부 질환은 물론이고 아무튼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전해질 부족으로 신경신호 전달 차단 으로 치매나 파킨슨, 각종 정신질환은 모두 나트륨 부족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싱겁게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짜게 먹는 것이 좋을지 싱겁게 먹는 것이 좋을지 각자 판단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소금물을 매일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과일과 채소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라 할까요? 이제부터 이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과일과 채소는 모두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그리고 현대의 과일과 채소는 당분이라는 대사독소와 식물 방어물질이라는 면역독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아무튼 과일과 채소는 건강에 좋은 먹거리가 아니라는 뜻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고강도 과일과 식물 독성 채소들은 대사질환 및 전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개량된 당도 높은 과일을 과다 섭취할 경우 간에 중성지방이 쌓여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게 되고 이는 대사증후군의 핵심인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져서 당뇨병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과일과 채소를 주스로 만들거나 즙으로 짜서 고농축으로 마셔버리게 되면 높은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 또 인슐린 저항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넘치는 과당과 포도당이 또 지방간이 되고 비만을 부르고 악순환의 연속이 되죠. 아무튼 과일과 채소는 모두 식이섬유 덩어리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는 그냥 배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의사들은 식이섬유 섭취를 많이 해야 장 건강에 좋다고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과다하면 오히려 장 건강에 해로운데도 그러한 논문이나 과학적 발표가 있는데도 그 부작용은 애써 피하고 오히려 장 건강에 식이섬유가 좋다고 권유를 하죠. 그런데요, 사실 장 건강에는 식이섬유보다 발효식품이 더 좋다는 사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챙기기 위해서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먹다 보면 그 속에 농약도 있고 또 옥살산, 피티산, 렉틴 등 각종 식물 독성을 원치 않아도 먹게 됩니다. 이러한 증금속과 독성 물질은 소량이라고 해도 장기간에 걸쳐 우리 몸에 쌓이고 또 쌓여서 나이가 들면 그게 무서운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과일과 채소를 즙으로 짜서
고농축으로 마시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행위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원인은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잘 참조하시고, 아무튼 오늘날 환자에게 그 선의의 조언을 하고 있는 과일과 채소 많이 먹어라, 이건요 암 환자에게 권유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암세포는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지는 포도당을 먹고 자랍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나 암 환자 등은 과일과 채소를 일치 금해야 하는데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의사들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보지 않아도 끔찍합니다. 여기서 잠시 100년 전 현대적 품종 개량이 이루어지기 전에 맛없던 시절의 과일들의 모습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굳이 뭐 100년 전이라 할 것도 없이 60년대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과일과 채소가 그렇게 많이 또 여러 종류가 없었습니다. 과일 농사를 지은 사람도 별로 없었고, 뭐 채소 농사를 따로 전문적으로 지은 사람들도 없었죠. 그래서 뭐 과일 가게나 채소 가게가 따로 있지 않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이 사과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사과. 이건 뭐 훨씬 크기도 작고 불규칙하고 껍질도 거칠게 보이죠. 색이 칙칙합니다. 아마 먹어보면 맛이 시고 과육은 뭐 질겼을 거예요. 여기 바나나 보시면 이건 굉장히 현대의 바나나와 큰 차이가 나죠. 뭐 씨가 대부분이라 뭐 먹을 게 별로 없이 보입니다. 맛도 크게 달거나 또 부드러운 것 같지도 않고, 여기 딸기는 뭐 요즘 딸기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뭐 씨가 가득하고 뭐 아마 맛은 시고 단맛도 별로 없었을 것 같고, 아마 야생 산딸기 정도였을 것 같은 그런 딸기 모습입니다. 복숭아는 지금보다도 훨씬 적었고 털이 많았고 과육보다 씨가 대단히 컸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대의 복숭아처럼 아주 과실이 이쁘고 뭐 붉고 그러진 않네요. 포도, 이 알이 매우 작고 껍질이 두꺼웠다고 해요. 현대에는 씨 없는 포도도 있는데 이때는 포도에 씨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씨가 딱딱했습니다. 포도의 맛도 꽤 시큼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과일을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죠. 현대인들은 가짜 건강정보, 또 거짓 건강정보에 너무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면 심한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건강정보와 너무 달라서 잘 믿으려 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진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천 년간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관습과 문화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사람들은 고기와 쌀밥을, 또 서양 같으면 고기와 부드러운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가뭄으로 기야에 허덕일 때는 거친 잡곡밥과 또 거친 빵, 또 풀뿌리 잡초를 최대한 해독해서 먹었죠. 이런 시대에는 갖가지 질병과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게 되었고 따라서 단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각종 부드러운 고기와 부드러운 빵과 또 쌀밥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장수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기와 부드러운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는데 무슨 망설임이 필요할까요? 비근한 여러 북한 사람들은 쌀밥에 고기국 한번 먹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사람들은 갖가지 잡초를 버무려 먹고 갖가지 과일을 계량해서 당도를 높이고 곡물에 유전자를 조작해서 수확량을 늘려 특별히 가공한 식품들을 먹고 있죠. 세계 곳곳에 있는 채소 과일을 또 수입해서 먹질 않나. 아무튼 그러다 보니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고 결국은 자연사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병원에 오래도록 누워서 고통받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모두 가공식품과 변형된 곡물을 먹고 있는 현대인들의 오만과 상업적 식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결론은 질 좋은 고기와 발효 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것이 건강한 밥상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